이제 이 네 번째 줄기에서 네 번째 정책 분야입니다. 앞에서 이제 조직, 인사, 재무를 배웠고 이제 정책인데 요것만 배우면은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이번 학기가 다 종료가 될 텐데, 일단 정책은 그 356쪽에 정책의 개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좀 읽어 드릴게요. 정책은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하려는 어떤 계획을 말한다. 첫째, 정책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특정 대상에 대한 사업을 준비 시행하려는 것이다. 그 다음 문단 둘째, 정책의 내용인 어떤 일은 정부가 하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. 자, 그 다음에요. 그 다음 문단 셋째, 정책 대안, 즉 계획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을 전제로 한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한꺼번에 설명드립니다. 일단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. 정부가 하는 거고, 어떤 일, 그 어떤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. 뭐 재난지원금도 여기서는 어떤 일, 나중에 이제 내년에 뭐 백신을 접종한다, 이것도 어떤 일은 무수하게 많아요. 정부가 하는 일들은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계획. 자,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게 바로 정책입니다. 정책의 특징과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. 이미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은 거, 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다, 인감증명 뭐 이런 거 한다든가, 그 다음 뭐 민원 서류를 제출하는 거, 뭐 등등등의 온갖 게 전부 다 정책입니다. 자, 계속 넘어갈게요. 뭐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요. 이제 371쪽에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. 비공식적 참여자. 자, 이걸 왜 설명하느냐? 여러분, 공식적 참여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주체들이 공식적 정책 참여자입니다.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, 대통령, 행정부처, 뭐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뭐 등등등 행정기관, 그리고 사법부,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의 공식적 참여자가 있고요. 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많습니다. 뭐 책에는 전문가도 나오고 언론기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다른 건 다 설명할 거 없고요. 딱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. 정당이에요. 정당. 자, 분명히 헌법에는 국회와 국회 안에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. 뭐 면책특권, 불체포특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정당은 설립하고 해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. 우리나라의 정당이 뭐 뉴스에 나오는 정당뿐만 아니라 의외로 우리나라는 정당들이 많아요. 정당은 언제든지 설립하고 해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자, 헌법에 무슨 정당 명칭이 쓰여 있지는 않아요. 앞으로도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. 자, 대신에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선거를 거쳐서 자,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국회와는 다르게 정부 정책의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얘기합니다. 정당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. 자, 다시 말씀드려서 정당은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. 자, 그리고 넘어갈게요. 이렇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여러 정책 참여자들이 목표를 만들고 뭐 대안 설정, 야,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,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고민하는 것과 같이 정부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.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그 고민스러운 모습, 내가 이걸 결정할까 저거를 결정할까, 그 모습을 우리는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, 379쪽입니다. 379쪽에 정책 결정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원래는 이 모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알고 갑시다. 자, 합리 모형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. 이거는 좀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읽어 드릴게요. 아래에서 7번째 줄입니다.
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추측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근거해 그에 따른 결과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한다. 이 모형에 따르면 미래 결과에 대한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고 효용 극대화, 다시 말해서 최고의 대안을 결정한다. 이게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. 자, 합리 모형은 예전에 그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했던 그 논리적인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, 정부에서요.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, 여러 가지 대안을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대안을 선택한다, 결정한다. 이게 바로 합리 모형이라는 겁니다.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그 모습들이 달라요. 어떤 사람은 그래, 나 한번 이거 사자.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이죠. 충동 구매도 선택이에요. 결정하는 거죠.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게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도 있어요. 또 어떤 사람들은 가격을 다 비교해 보죠. 자,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요. 정부도 마찬가지예요. 결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합리 모형.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다가 합리 모형의 개념입니다. 자, 그런데 뒷장이요. 380쪽에 보면은 점증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. 자, 점증 모형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흔히 볼 수 있는 모형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. 점증 모형이란 정책 결정 현장에서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로 정책 대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. 이 모형에서는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방식을 동원하고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, 집단의 합의를 중요시한다. 자, 점증 모형의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. 작년에 했던 것을 조금 바꿔서 올해 결정한다. 뭐 다른 곳에서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을 약간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다.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점증 모형입니다. 점증 모형은 방금 말씀드렸던 합리 모형처럼 이것저것 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, 예전에 다른 곳에서 좀 잘 됐었던 것들, 이런 거를 약간만 바꿔서 하는 거, 이게 바로 점증 모형에 따른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가 공무원의 의사결정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. 자,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. 뭐 작년에 뭐 했던 거하고 올해 특별히 상황에 변한 게 없어요. 그럼 작년에 했던 거 약간 바꿔서 올해 하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 이런 거요.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,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올해 그 뭐 온라인으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요거 그대로 제가 볼 때 내년도 1학기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게 점증 모형에 따른 발상이에요.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잖아. 저번에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. 그럼 그거 약간만 바꿔서 그거 그대로 내년에 하자.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게 바로 점증 모형에 따른 발상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말씀 이 두 가지,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에 해당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385쪽입니다. 385쪽에 환경 분석, 그 영어로 SWO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환경 분석인데 좀 읽어 드릴게요.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. 자, 조직 내부의 환경 분석은 조직 내부의 자원, 업무 처리 과정 등등을 확인한다. 자, 이러한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WOT가 SWOT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. SWOT 분석이 필요하다. 자, 이 분석 기법은 조직의 외부 환경을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하고 조직의 내부 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분류한다. 자, 그래서 표 386쪽에 보면은 표가 나오죠. 자, 외부의 기회와 위협.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. 나의 강점, 나라는 자신의 내부의 강점과 나의 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나의 밖에 있는 거, 내 주변에서
내 주변에서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를 위협하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이게 표로 우리 386쪽의 표로 이제 나타내서 아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 나의 강점과 약점 이거고 내 외부에서 기회가 될 만한 거 내 외부에서 약점이 될 만한 거 이거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좋겠구나. 이게 바로 스왓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. 우리 경영학에서는 너무 많이 쓰이는 거고요. 요새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써서 뭐 문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는 다 지나갑니다. 이제 쉬운 것들 남았습니다. 그래서 쉬운 것들이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책의 개념, 그 다음에 뭐 방금 배웠던 수학 분석,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있고요.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씩 있었던 그 정당, 그러니까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가 정당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정책학에서 좀 너무 짧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단어는 좀 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